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이 반인권적인 행위다 비판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엔 사령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차례나 거절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Moon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horrible fate. Inexcusabl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should be utterly condemned. And the ROK officials responsible for this decision should be held accountable.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하려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유엔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이 강제 북송 과정에서 부탁을 했어요. 유엔군 사령부에게. 강제 북송 협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판문점에서는 안대와 포승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이 이뤄질 수 없다. 대여섯 차례나 거절했고 경고를 했고 실제로 안대 포승줄 제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그 매뉴얼대로 그리고 규정대로 이제 원칙적 입장을 정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저 강제 북송이라는 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판문점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협상한 곳 아니면은 예. 남쪽이나 북쪽이나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서로 남북이 합의하에서 교환하거나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유엔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경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관련된 군사적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인인데 민간인을 저렇게 포승줄에 안대에 케이블 타이를 해가지고 묶어서 부로 보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유엔사에서는 방침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을 제대로 지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아마 지금 한기호 의원 주장으로는 지금 대여섯 차례 거절했다는 걸 보니까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다면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서둘러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유엔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무리해서 아까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케이블 타입까지 쓸 수 있을 정도면 경찰특공대가 모른다고 한다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눈을 가려서 저기까지 데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횟수가 대여섯 차례 된다는 건 급하게 11월 7일 그렇죠. 2019년 네, 그날 북송을 해야 했던 만한 이유가 있을 있었던 테니까. 거죠. 굉장히 다급했고 급했던 것이죠. 예. 왜냐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거절했을 때도 만나서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급하게 서둘러서 했다는 그 정황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영주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측의 주장은 논리가 그거잖아요. 흉악범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강제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흉악범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건 귀순 의사는 있는 거 아닙니까? 남쪽에 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귀순의 진정성이 없는 것을 지금 저 장면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흉악범이니까 한다는 것은 흉악범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는 조사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신북풍 아니냐, 여론몰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입니다. 국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신북풍이다.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근데 만약에 이제 흉악범이니까 돌려보내는 게 상식적이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유엔군에 설명했다면 미군이고 판문점에 있고 여러 절차대로 할 테니까 대여섯 번 거절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 절차들을 그러면 그때는 밟지 않았던 겁니까? 이제 이런 절차들은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유엔사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전례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과 다르니 계속 거부를 했을 것이고
어떤 북송에 대한 필요성을 안보실에서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북송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너무 깊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사라는 어떤 매뉴얼로 판문점을 관리하는 측과 국가안보실에서 뭘 말하자면 통일부 국정원에서 북송을 해야 될 측이 서로 간의 매뉴얼 싸움에서의 설득 과정이었다. 그게 조금 지리하게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이 북송 논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왜 신북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국민 눈높이 자체가 예. 꼭 지금이어야 할까? 음흠. 당시에 이 북송을 얘기했던 거는 2019년도에도 이해운 정보위원장도 있었고요. 김무성 당시 대표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입장이 북송을 찬성을 하다가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2달도 안 돼서 이걸 끄집고 나왔지? 지금 국민들은 물가를 잡으라고 했지. 예. 전 정권의 꼬투리를 잡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귀순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합동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순 의향서를 서명으로 자표로 써야 됩니다. 예. 그게 돼야 접수가 되고 신문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 신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귀순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죠. 사인만 한다고 해서 당신은 귀순 오케이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신문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북송 논란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면 예. 말하자면 검찰에 이미 뭐 어떤 여러 가지 수사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있다면 하고 예. 두 번째는 국회에서 원 구성이 제대로 돼서 정보위와 국방위와 이런 통일부에서 문제가 다시 있다면 여야 그렇죠. 합의하에 여야가에서 SI 정부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이걸 빨리 이렇게. 끝내야지 이걸 자꾸 지리하게 민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도 오늘 이 관련해서 서 대변인 말씀 취지와도 좀 비슷하지만 여러 반대되는 당시 강제 북송이 이례적이지 않다. 문제가 없다는 팩트 체크라면서 여러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아니다.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올려보낸 거 아니고 이런 강제 송환이 많았다. 47번 정도 2010년부터 송환이 있었고 평균 소요 기간이 한 대략 6일이 좀 안 되니까 당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 송환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겠다 그러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길게. 바로 그냥 송환하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한테 표류해서 온 사람이 북한으로 가겠다는데 그걸 붙잡고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보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즉 본인이 남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낸 사례 그거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어허. 저는 그 사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서 대변인께서 법과 상식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자 그랬다면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 지금 미 하원 위원회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들을 내고 있습니다. 반인권이다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서 이걸 성명을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 어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테러범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자 유영철이라 하더라도 살인범 유영철이라 하더라도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권을 사회예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한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인권 변호사 하면서 조선족 그 집단 살해범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예. 당시에도 조선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7명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따뜻하게 보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따뜻하게 못 보듬는 거죠? 흉악범이기 때문에 16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 보낸 행위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영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뭔가 이번 사건과 뭐 이현정님 논평 비슷하게 물타기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여러 가지 건들을 해서 뭐 북한에 돌려보낸 사람은 몇 회에 걸쳐 몇 명이고 귀순한 사람은 몇 명이다. 그리고 그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조사 날짜는 평균 며칠이었다고 나오는데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귀순 의향서를 써야 신문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팩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귀순 의향서는 우리가 와서 자 귀순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겠습니까? 귀순하겠다고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의향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향서를 쓰지 않았으면 조사를 안 한다는 말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거고요. 선조사 후 의향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의향을 먼저 따져보고 자 귀순한 겁니까? 근데 귀순 의향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지 귀순 의향서를 받아놓고 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은 우리가 강제로 보내려고 조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소리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국에 왔다 뭐 탈북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와서 뭐 표류했다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관은 누가 나왔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조사한 장소는 어디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넘어오자마자 표류하자마자 저는 잘못 왔어요. 풍랑 잘못 만나서 전 돌아갈래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수사 기법과 수사 장소와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 지역의 어떤 지정된 장소에다 둬두고 식사하고 분명히 돌아갈 의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럼 돌아가십시오. 그럼 만세 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6일도 안 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인데 귀순하겠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 우리가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단순히 뭘 조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대공 용의점은 있는 건지 근데 그것도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돌려보내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고영환 장님 말씀은 뭐 경험도 있으시니까 탈북민으로서 이번 케이스와는 다르고 당시에는 그냥 와서 돌아갈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죠. 5.6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윤건영 의원의 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사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틀이건 3일이건 짧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의지에 따라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이제 예. 국회 정보위에서 오랫동안 보좌관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건 팩트가 맞고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 이루어지면 무조건 그걸 자필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아간다 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남북의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탈북의 의사가 있든 없든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간첩, 대공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때문에 합동조사가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방부, 기무사 모든 사람들이 합동심을 하는 이유는 간첩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죠. 대공용의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의 현 주소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디테일의 부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검찰의 수사의 영역과 그다음에 국회의 상임위 영역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동아일보에 주성아 기자께서 페이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김일성 종합대 출신이신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 과연 이 북송이 맞는지 이게 귀순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 나오셨던 분이고 지금도 현직에서 기자를 하시는 분께서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우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상대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레하게 좀 이런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요. 이 영역은 검찰과 국회 영역으로 좀 넘겨놔서 실체적 진실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자꾸 사진을 공개하면서 뭐 납포됐던 이 흉악범들과 말하자면 표류했던 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이런 뭐 인권 얘기를 이어가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요? 이건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국민들은 뭐 매 사안, 매 건에 대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잘 대해서는 판단하고 국민 계실 겁니다. 눈높이에는 조금은 어긋난 것 같다. 서현진 대변인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반박 자료를 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논평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이 그 오징어 잡입의 목선을 소독 처리하고 북한에 넘겨줬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번 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혈흔도 정밀 감식하지 않았다. 이걸 또 여당은 따져 묻고 있습니다.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어느 정도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막 혈흔이 남아있고 하는 그런 사진 정도는 봤습니까? 어선은 이 사람들이 저 김책강으로 갈 때 아마 증거를 인멸했습니까? 예, 인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야당의 주장처럼 조사가 일주일이 안 됐고 뭐 다 보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 케이스는 또 만약에 16명을 정말 죽였다면 배 안에 있는 혈흔도 혹은 기타 여러 것들을 감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흔적은 있었는데 소독 처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김현철 전 장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김현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김체강으로 일단 1차 도주를 했을 때 예. 증거를 인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혈흔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봤다는 건데 지금 당시 또 부대변인은 혈흔이 있었던 것을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엇갈리고 있어서 저 부분도 좀 시체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하는 2명의 어민이 분명한 흉악범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분명히 그 목선에 있는 기타의 어떤 살인 증거라는 걸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또 김해철 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메뉴에 따라서 다 소독을 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배에서만 있었고 바다를 떠돌고 있었던 그 배에다 왜 소독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간 석연치 않고 뭔가 이상한 논리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쪽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논리적 모순점만 설명을 드리면 왜 흉악범이니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제일 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흉악범 중에 10명은 지금 97년 이후에 똑같은 흉악범인데 10명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쪽에? 예. 이른바 비보 탈북자로. 그럼 16명은 흉악범이고 2명을 죽인 흉악범이 아니다. 이런 건 논리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흉악범이니까 돌려보냈다는 말은 그러면 왜 10명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라는 답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하냐면 이 사람은 기술의사가 없었으니까 한국에 못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의사가 없었다는 질문에는 저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기술의사라는 건 남쪽에 남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사진만큼 남쪽에 남겠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돌고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기술의사가 없었냐? 기술의사가 있다는 거 사진으로 설명해봐라. 그래요? 그런데 흉악범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흉악범이 왜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이 논리에 겉도는 상황을 민주당 측은 설명을 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 얘기 그리고 과거 강제 북송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북한을 다시 돌아가고 싶다 했던 여러 사진들과 비교 장면들도 여러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